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전용기 의원입니다. 저도 양당 간사님의 협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김현지 비서관이 나온다고 했는데도 국민의힘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조건들을 달면서 사실상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증인이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출범한 지 한 5달 정도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묻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입니다. 물어볼 게 그렇게 많아서 한 달 전부터 지금 이제 의결하는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했던 겁니까? 이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계략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만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밤낮없이 일하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불러서 모욕 주고 망신 주고 뭐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기업의 사장, 신라호텔 사장을 왜 부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의 남편까지 부르겠다 하는데 옛말에는 남의 집 개도 함부로 차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까지 불러가지고 도대체 뭘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과거 뭐 성남에서 있었던, 경기도에서 있었던,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었던 일, 그걸 가지고 남편을 불러가지고 모욕주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민정, 인사, 대변인, 실무급 비서관들 업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뭘 묻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볼 게 많습니까? 그렇게 의정활동이 심각함을 알면 과거 계엄을 했을 때 있었던 그 밑에 비서관들 불러가지고 자잘못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희도 묻고 싶은 점이 너무 많았는데 증인 합의가 불발된 것이 오히려 더 저희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민재판을 해도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한번 나갔다고 JTBC 대표부터 편성국장, 예능국장, CP, PD까지 증인으로 줄 서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불러서 뭐 할 겁니까? 국회 냉장고 뒤질 겁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한번 시켰다고 앞으로 대통령에 관련돼서 무슨 협조를 하더라도 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모욕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받아주는 것은 결국에는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이 없고 상식적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입니다. 외교 경제 현안이 산더미 같은데 야당이 여전히 정쟁에 매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정치 보복이나 정쟁장으로 쓰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관 증인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다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네. 존경하는 강선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운영이 한번 참석해보고 처음 해보는 건데요. 지난 9월에 저희 운영이 처음 참석했는데 그 당시 김현지라는 분 증인 채택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고 파행이 돼서 솔직히 그 당시에는 김현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서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길어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그 사람의 보직을 바꿔가면서 그다음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그 김현지라는 사람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많이 언론에 나와서 들으셨겠죠? 애지중지 현지. 저기 하나 더 보태고 싶습니다. 애지중지 현지. 뭐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뭡니까?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과거에 시민환경단체 성남이제 21 사무국장이었던 당시 김현지 씨가 정책위원이었던 현 산림청장 김인호와 지역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하자는 셀프 제안에 당시 성남이제 21의 셀프 의견 제출로 백현동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옹벽 아파트가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방송에 녹취된 걸 보면 김현지라는 분이 당시 경기도청 소속 배소연에게 파일을 지워라, 없앨 것만 싹 없애라는 등 발언도 했고
논란의 사실인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대통령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토록 김현지라는 사람은 현재 대통령과 22년간 많은 일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무비서관도 하고 갑자기 뭐 부속실장으로도 바뀌었습니다. 정말 애지중지 현지 뭐지? 정말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누구나 다 아는 대통령 혈세 비서실장이 내가 실세야. 또 정무수석이 실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세야. 이렇게 막 발언을 합니다. 원래 진짜 실세는 자기가 실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진짜 실세가 김현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정쟁이라고 하시는데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법원장도 증인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무속인도 막 부릅니다. 필요할 땐 대통령도 부르고 대통령 영부인도 부릅니다. 이렇게 아무나 부르던 더불어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 김현지라는 사람 이렇게 감싸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김현지, 현재 산림청장 김인호, 배소연 씨를 즉시 일반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김기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능력 있는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 효능감 있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 여사라는 명칭을 가졌던 이상한 사람과는 비교되지 않게 훌륭한 대통령 영부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겠죠. 기존에 악마화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데 급급한 것 말고는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참 비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누가 해도 윤석열보단 낫겠죠. 예? 그래서 김현지입니까? 그렇게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대통령 참모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제1야당이라는 공당에서 총력을 다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온갖 유튜버들 끌어들이고 해서 뭐나 있는 것처럼 온갖 음해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그것을 근거로 자가발전한 것을 근거로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으로까지 부르려고 하는 겁니까? 자, 김현지가 안 되면 대통령 아는 사람 다 줄질 하나씩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리고 원래 국정감사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관례는 총무비서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전에 총무비서관이 했던 일까지 다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총무비서관 했던 사람까지 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총무비서관이 전직도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왜 유일하게 김현지만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것만 봐도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는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내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 내란의 진행 과정을 따져 묻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실장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국정감사 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국정감사할 때 제일 갑갑한 게 뭔지 알아요? 다 아시죠? 지적할 거 없을 때입니다. 지적할 게 없으니까 국정감사 하기 싫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주장에서 국정감사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 보도 보면 대통령도 나가라고 했고 오전에 나오는 것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오전에 불러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나오면 뽀록 날까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뽀록 날까봐 지금 그것도 안 받는 거예요? 국민의힘 각성하십시오. 국정감사를 하세요.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요. 아니 무슨 국감이 치킨입니까? 반반 출석하게? 그러니까 이 김현지 한 사람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요새 그 민주당의 모 과방위 위원장이 양자 역학 공부한다는데 이 대통령실이 직접 양자 역학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현지 비서관 나온다 안 나온다 벌써
얼마 됐습니까? 이렇게 엇갈리는 거 사실 김현지 비서관이 슈레딩거의 공직자입니까? 저는 단순한 비서관이 아니라는 데서 국감 증인이 채택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된 김용, 이화영 이 재판까지 사법방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김현지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왜 김현지 비서관은 민주당 분들 잘 이해가 안 돼요.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그렇게 불러내서 조롱하고 호통하면서 왜 1급 비서관은 오는 걸 이렇게 쩔쩔매고 눈치를 보십니까? 저는 서열 0위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의원님들 말씀 중에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은 정쟁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의혹이 있으면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의혹 검증을 왜 정쟁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게다가 불러서 질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정쟁인 줄 아세요? 정쟁이라는 핑계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을 걱정하고 있다는 자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국감 직전에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겨놓고 출석 피하려고 공직 돌려막기로 테트리스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저는 정부 여당에 김현지를 숨겨야 된다는 강박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보고요. 김현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증인 채택 모조리 다 안 하시고 이거는 이번 운영위 국정감사를 국정은닉으로 몰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증인의 채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연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당의 무더기 증인 요구 그리고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 이거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까 김은혜 의원께서 말씀 오전 출석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명확합니다.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마저도 거부한다면 그냥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김현지 실장 출석을 가로막는 것은 저는 다름 아닌 국민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출석 문제를 정쟁 소재로 삼아서 판을 키워서 의도적으로 국감의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 실장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채택가 된 겁니다. 이거는 선을 넘은 정치 공세입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소속 직원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간 김 실장을 비난하는 대변인 논평이 25건입니다. 하루에 한 건입니다. 온색적으로 김 실장에 비난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안팎만임, 상황, 범죄 공동체 등 자극적인 선동적인 표현으로 대통령실을 흠집내게 여념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농해수위, 여가위 등 6개 상임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감이 아니라 정쟁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쟁 수단임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 비서실 부서실장을 6개 상임위의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국힘의 원내 지도부가 6개 상임위에 정쟁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김 실장이 도저히 나올 수 없도록 판을 키워서 정치적 쇼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감 직원에 대한 신상 털기, 국정 발목 잡기 수단으로 국감이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신속하게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으니까 토론을 종결할까요? 네. 그만. 그러면 각해서 한 분씩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오셨으니까 존경하는 서재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실의 김현지 실장을 방어하라는 지침을 아마 확실하게 받고 나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정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김현지 실장이 출석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급 공무원은 고위공직자입니다. 대통령실 1급 공무원의 신상이 베일에 가려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정부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그 경력을 가졌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거는 고위공직자의 굉장히 자세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인적사항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도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인적사항, 합격력에도 무언가 우리가 의혹이 있을 만한 것이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는 김현지 씨가 무슨 이번 정권의 블랙 요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돕니다. 두 번째, 김현지 씨는 권한 남용 의혹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을 때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되었죠. 그 다음에 설주환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사임시키는데 전화를 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죠. 이것이야말로 권력 남용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일개 비서관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인사를 가지고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관이 인사를 개입하고 본인이 이것을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면 반드시 국민들 앞에 나와서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과연 김현지 실장이 1급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자격 여부에 대해서 이게 이 인사가 타당한가에 대한 것을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고위공무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 은폐 의혹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만 하더라도 김현지 실장이 출석을 해서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민주당의 여당 의원님들이 나서서 방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고요. 그리고 뭐 증인 출석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정부에서 청문회할 때 증인 출석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저 교육인대 인사청문회 2번이나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정권입니다. 자, 발언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네? 10초요? 10초만 딱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자, 마지막 저 다음에 자, 그만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신장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장식 의원님 발언하지 않을 거면은 저 발언 종결시키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아이고, 1당 2당 아주 그냥 등살에 제가
발언 기회도 못 받을 뻔한데다가 저는 기본적으로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운영위 국감 참여했던 분은 여기 서미화 의원님하고 전용규 의원님하고 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요. 7개월은 윤석열 정권이었고요. 5개월 이재명 정권이었습니다. 우리 국감 5개월 국감합니까? 1년치 국감하는 거 아니에요? 1년치 국감을 하려면 작년에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 1차장, 곽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장, 운영위나 뭐 이런데 국회에 나와가지고 다 위증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증고발 하자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불러서 1년치 국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도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 다 했어요. 근데 양당 간사 간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5개월짜리 국감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년치 국감 하려면 정진석 거짓말했죠. 스크린 골프장 그런 거 없다. 거짓말했어요. 운영위 국감 나와서. 김성훈 증인 선서까지 했는데 스크린 골프장 없다. 또 거짓말했어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나토 3종 세트 가지고 2점은 빌렸고 1점은 중소기업한테서 산 거다. 거짓말했잖아요. 이 사람들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불러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보세요. 6월 3일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역술인 행정관 김 씨가 있습니다. 한겨레 20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소수종교 담당이지만 부가적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 새로 채용하는 직원들 사주 보고 윤석열, 김건희와 궁합이 맞는지 확인했다. 또 모 역술인 진술도 한겨레 20일에 이대로 나옵니다. 이분 한 게 뭐냐? 굿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했다. 무속 관련된 일을 하면서 명리학 공부에서 택일력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택일력은 윤석열, 김건희와 사주팔자에 따라 언제 중요한 이벤트 해야 하는지 어느 날 피해야 하는지 알도록 하는 거다. 김 씨가 국정의 중요한 행사 날짜를 정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전 이 사람 불러서 왜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일으켰는지 당신이 택일해줬느냐고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진석,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불러주십시오. 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말씀 들어보면 김현지 저는 지침받지 않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김현지가 스텝이라는 이유로 불러야 된다. 그리고 측근이라는 이유로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 최측근 김건희 부릅시다. 김용현 부르고요. 그래 같이 자, 불러요. 발언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불러주십시오. 다. 자, 이제 그만 토론 종결할까요? 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이었죠.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게 또 동일한 주제로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토론에 종결 동의가 있어서 박상혁 의원님 등 여러 의원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들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1조 및 제108조에 따라서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4인 중 찬성 17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국정감사 증인 및 출석 요구 입건은 배부에 드린 바와 같이 기간 증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결하기 전에 네?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간 증인과 관련해서 오늘 의결 이후에 기간 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 이동 등으로 변경되었거나 의결 당시 공석 증인 직위에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보좌직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